네,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가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드디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제가 한 이틀, 3일 동안 굉장히 아팠다가, 그러니까 저번 주 이제 금요일이죠. 네, 딱 일주일 됐네. 네, 딱 일주일 전에 제가 이 아이케아에서 지금 모든 이 음식을 이 금요일에 가면은 반값에 이렇게 또 팔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저번 주 금요일에 제 아들이랑 제 와이프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맛있나게 밑볼을 먹으러 갔거든요. 밑볼을 먹으러 갔다가 제 아들이 이제 먹다가 이제 좀 남아가지고 제가 그 밑볼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또 먹었는데, 그런데 제 아들이 딱 독감을 이렇게 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감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또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날에 아프고, 그리고 이튿날에 첫날에 아프자마자 제가 이 나이퀴리라고 하는 이 독감약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어느 정도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괜찮았어요. 괜찮아가지고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약을 딱 끊었는데, 딱 끊자마자 그날 뒤로 이틀인가 3일인가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아파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뉴스도 어제랑 엊그저께는 또 굉장히 늦게 올려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아파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잤거든요. 약 계속 먹고, 야 이거 약 끊으면 안 되겠다. 약을 먹다가 끊으니까 너무나 아파가지고 약을 막 계속 먹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졸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잤거든요. 계속 이렇게 또 자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렇게 다 낫게 됐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이렇게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픈 게 오랜만인데, 예전에도 이제 독감에 한번 걸려가지고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다가 한 독감은 한 2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번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옛날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댓글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냐고 빨리 검사 좀 해보라고 막 이렇게 댓글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아팠을 때 바로 코로나 검사했거든요.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 아니고요. 콧구녕 쑤셔가지고 했는데 코로나 아니었고요. 그냥 독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올해 들어가지고 이 독감 주사를 안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독감을 이렇게 또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독감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제 이 나이키를 먹고 이렇게 잠을 잘 잔 다음에 이렇게 딱 일어나니까 오늘은 또 굉장히 희한하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뒷골이 굉장히 땡기고 막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머리 아픈 그 두통이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되면서 지금 얼마나 기분이가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너무나 지금 힘이 넘쳐가지고 말빨이 이렇게 또 세지지 않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먼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좀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제 걸을 때 좀 이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다. 좀 이렇게 병약하게 이렇게 또 걷는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 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헬기를 타러 갈 때, 그 루틴이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헬기를 타러 가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또 걸어가지 않았었습니까? 혼자 걸어갔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모들과 함께 이제 같이 이렇게 또 걸어가면서 같이 헬기를 탄다라고 이렇게 또 걷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걸어갈 때는 좀 이제 너무나 혼자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병약하게 이렇게 좀 이제 서서히 걷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보이다 보니까 더 늙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마도 그거를 의식해가지고 이제는 걸을 때에는 참모들과 다 함께 이렇게 시선을 또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참모들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발걸음과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걷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훨씬 더 병약해 보이는 게 이제 사라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도 캠페인에서 그렇게 또 하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최대 걸림돌이 이 나이 문제거든요. 네,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제 80세가 이렇게 또 넘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4년 동안 더 하셔야 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아프시기라도 하신다고 하면은, 네,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또 휘청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네, 좀 이제 나이가 좀 덜 든, 네, 그런 사람을, 좀 젊은 사람을 이렇게 또 뽑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네, 지금 미국인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는 좀 들어갔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나와가지고, 아니다. 네, 지금 이거 봐라. 네, 지금 이 트럼프가 나오지 않았느냐. 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 이제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네, 나는 이 트럼프를 꺾기 위해 가지고 다시 나온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네, 모든 문제의 원흉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 트럼프도 좀 이제 나이가 많아요. 트럼프도 70대 후반,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네, 80대 초반,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궁합도 보지도 않는다라는, 네, 이 4살 차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트럼프랑 바이든 대통령이랑 붙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대중한테 이제 보이는 것에 의해 가지고, 네, 좀 이제 덜 걱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예,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시진핑이랑 이렇게 또 직접 만나가지고, 네, 대화를 이렇게 또 나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네, 지금, 네, 굉장히 빅 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커다란, 네, 이 빈 공간이 있는데, 미국이랑 이 중국이랑, 네, 지금 좀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딜리스킹을 한다네, 뭐 디커플링을 한다네,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온 게 되면서, 네,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랑 계속 이렇게 또 멀어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갭이 있으면서, 네,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또 좁히려고 했지만, 네, 끄덕이는 것은 굉장히 조금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서 이 시진핑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잘 좀 으쌰으쌰 하면서 잘 앞으로 나가자. 라는 식으로, 예, 이 시진핑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경쟁자라고 하면서 모든 거를 카피를 하면서, 예, 자기의 이제 이익만 추구를 하는 그런, 예,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낯짝이 좀 두꺼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이 시진핑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이것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를 지금 너네가 중국에 지지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러시아 지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시진핑이, 네, 이 선은 넘지 말아라, 레드라인, 네, 밟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예, 서로 이렇게 좀 이제 팽팽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 이 두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시진핑이랑 이 블링컨이랑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서 미국하고 중국과의 이 AI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광풍을 이렇게 또 일으키게 되면서 첫 AI 회담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AI 회담 뭐 개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예, 뭐 중국 AI랑, 예, 미국 AI랑 뭐 이렇게, 예, 싸우나?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뭐 AI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의 이제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네, 조사를 해본 결과 중국이 이 미국, 네, 대선에 개입을 했었던, 네, 그런 이제 정황이 포착이 됐다. 라고 하면서, 네, 중국 개입, 네, 그건 이제 그만해라, 빨리 멈춰라 라고, 예, 블링컨 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네, 중국이, 네, 이 SNS 서비스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듯하게, 네, 이 마가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자신은 마가이다 라고 하면서, 예, 뭐 음모론 같은 거 이렇게 또 퍼뜨리고 뭐 그랬나봐요. 네, 트럼프를 좀 지지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했나보죠. 네, 어쨌든, 네, 트럼프를 좀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으려는 그런 이제 중국의 의도,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도, 네, 이 미국의 대통령은 웬만하면은 트럼프가 나오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마음속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미국의 적국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원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절대 트럼프가 네, 대통령이 되면은 네,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제발 트럼프만 네,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네, 이 트럼프 이 캠페인이랑 이 트럼프 뭐 참모들이랑 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네, 이 정권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페드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지 내릴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결정을 하는 것은 예, 백악관이랑 네, 잘 상의를 한 다음에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자신이 이제 네, 재집권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금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원래 이 페드를 본다고 하면은 네, 페더럴 리저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정권이랑 떨어져가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네, 움직이거든요. 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잘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이 금리를 지 마음대로 한다? 아, 그러면은, 네, 그때 당시에는 좋을지는 모릅니다. 네, 돈을 막 풀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풀면은 당연히 좋겠지. 네, 그때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풀 때, 기업들한테, 이 대기업들한테만 돈을 더 풀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네, 돈을 트럼프 마음대로 푼다? 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그게 이제 버블이 이렇게 또 쌓여가지고, 네, 그게 터진다고 하면은, 미국 아주 그냥 초박살도 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동떨어져야 합니다. 연준에서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잘 컨트롤만 잘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이 미 정부에서 지 마음대로 한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제발 좀,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이 트럼프 측에서는 연준이 네, 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 운영의 보고서 같은 걸 이렇게 또 없는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트럼프가 이 연준을 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이렇게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트럼프가 네, 대통령으로 뽑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요번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벼르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네,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네, 자신이 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얼떨결에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도 네, 대통령이 될지는 네, 그렇게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얼떨결에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네, 이 미국을 이렇게 또 이끌어가면서 제대로 네, 이 자신을 원하는 대로 이제 못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또 많이 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요번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이 헤쳐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신의 친구들이랑 네, 이런 부자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진짜 돈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이 대기업들, 네, 자신의 친구들, 이 재벌들만 더 많이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면서 네,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미국의 대학가들에서 네, 계속해가지고 이제 반전 시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불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벌이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네,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는 굉장히 많은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고, 네, 이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병원 근처에서 네, 대규모 이 암매장 사실이 이렇게 또 네, 발견이 되게 되면서 이스라엘한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철저한 이제 규명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 내에서 네, 지금 이 대학가들에서 계속해가지고 반전 시위 이 반유대주의가 계속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네, 지금 이 콜롬비아에서도 이 콜롬비아 대학가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이 뉴욕에서부터 이 반전 시위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반유대주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미국에 이렇게 또 퍼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이제 NYU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반유대주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UCLA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었던 이 UCLA 로이스홀 앞에서도 이 반전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전 시위가 있으면서
이 반유대주의도 이렇게 또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USC 있지 않습니까? UCLA랑 이렇게 좀 이제 경쟁 구도로 있는 이 USC에서도 졸업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졸업식도 이렇게 또 지금 캔슬이 되고 있다고요. 이 반유대주의 시위가 너무나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 졸업식도 이렇게 또 캔슬이 되고 있고, 이 UC 얼바인에서도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을 빨리 멈춰라 라고 하면서 시위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위가 각 대학교들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학생들 이렇게 체포된 수를 본다고 하면은 500여 명이나 지금 체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또 체포가 되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이 반전 시위는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전 세계가 지금 좀 막고 있거든요. 이 전쟁 좀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이 각국의 이 리더들이 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좀 이 전쟁 빨리 멈춰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학교들에서도 계속 해가지고 이 반전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타냐후가 국권을 지금 지키고 있으면서 이 정권을 그러면서 계속 해가지고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 전체가 좀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유대인들 전체가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처럼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난 뭐 탄압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바이올렌트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신의 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다른 민족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사살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요거는 진짜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신들도 그렇게 잘못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지금 이 팔레스타인들한테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전쟁을 멈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웬만하면은 대화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뉴스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LA 근처에서 이제 샌디에고로 많이들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샌디에고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오션사이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해변이 굉장히 이쁘고,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도 이렇게 또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 오션사이드라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유명한 해변가가 있는데, 이 오션사이드에 있는 피어가 또 있거든요. 피어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데 그 피어에서 그 끝에 어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건물이 이렇게 또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희가 예전에 제 와이프가 이 이한이를 이렇게 또 임시를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오션사이드로 이 기차를 타고 이 기차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오션사이드에 가가지고 그 피어를 걸어가지고 그 끝에 가가지고 루비스, 그때는 이 레스토랑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루비스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 루비스 레스토랑이 불에 탔대요. 불에 탔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루비스 레스토랑은 망해가지고 그 건물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불이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좀 큰 불이 이렇게 또 났다고 하네요. 어쨌든 어제 한 3시쯤에 불이 나게 되면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또 잘 끄기는 껐다고 하는데, 피해가 좀 이제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암 환자들이 이렇게 연구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연구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암 환자들 중에 이 론리니스, 이 외로움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이 암 환자들은 사망 위험이 60% 정도 더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 환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자주 전화도 하고, 이 암 환자가 외로움을 느낄 수 없도록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케어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변에 이런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또 계시다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또 케어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전화도 자주 드리시던가 아니면은 자주 이렇게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암 환자가 이 외로움을 느낄 수 없도록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사망률이 60%나 더 높다고 하니까 굉장히 훨씬 더 높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보통 암 환자들보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브라질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있었는데요. 네, 브라질에 어느 이제 여관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느 이제 호텔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호텔을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숙자들을 위해 가지고 쓰였던 그런 이제 호텔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호텔에서 불이 나게 되면서 10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11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경찰은 이 불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방화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노숙자도 이렇게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방화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방화를 했을 그런 정황은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BBC 뉴스에서는 이 뉴진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한국에서 이 민희진 씨라고 해가지고 뉴진스를 이렇게 또 만들어낸 어도르라고 하는 어느 뭐 레이블의 이제 수장이 있는데 이 민희진 씨가 이 뉴진스를 이렇게 또 키워내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 전 세계적인 팝스타로, K-팝 스타로 이렇게 또 성장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이분이 미니진스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아도르라고 하는 이 레이블이 이 하이브라고 해가지고 BTS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시혁 씨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BTS, 이 하이브 레이블, 이 산하에 있는 그런 이제 레이블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민희진 씨가 어도르라고 하는 이 레이블을 이제 빼내려고 했었던 그런 뭐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하이브, 이 방시혁 씨가 이렇게 뭐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또 했다나. 그래가지고 이 민희진 씨가 어제는 이렇게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또 봤는데 민희진 씨가 나와가지고 막 3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역대급 기자회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K-팝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로부터 어마무시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하이브라고 하는 이 방시영 씨가 가지고 있는 이 BTS가 중심으로 되고 있는 그 기획사가 있는데 지금 좀 많은 문제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어쨌든 좀 제발 모든 문제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이 유튜브 상에서 이 민희진 씨에 대해 가지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민희진 씨가 3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막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둘러싼 그런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 막 반박도 하고 막 엄청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하이브 측에서는 이 왜곡이 된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대변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뭐 법정 공방 같은 것들도 좀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이 방시혁 씨가 이 민희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심이 방시혁한테 이렇게 또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민희진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3시간 동안 열변을 이렇게 또 토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뒤에는 민심이 다시 또 이제 민희진 씨한테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심이 둘로 이렇게 또 나뉘게 되면서 제2의 50-50 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느냐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참 좀 걱정이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잘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거의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정도 거의 폭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잘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연준이 보는 이 인플레이션 지수 있지 않습니까? PC 지수가 나왔거든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소비자 지출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PC 지수는 지난 3월달에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2.8%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또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2.8%는 저번 달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0.1% 정도가 이렇게 또 오른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상치보다는 조금밖에 한 것이긴 한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3개월 연속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또 지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했었던 그 시기가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더 멀어질 것 같다. 아니면은 어쩌면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불안한 상태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2년 만기 이 본드의 국채 있지 않습니까? 국채율이 5%를 이렇게 또 넘기게 되면서 이 얼마 전에 또 GDP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지난 1분기 GDP가 1.6%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아마도 연착륙 실패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국채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의 이 경제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1월, 2월, 3월 달 계속 이렇게 또 이제 높게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그런데 미국의 지난 1분기 1월, 2월, 3월 달 GDP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6%로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는 저성장이야.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굉장히 높아. 그래가지고 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 성장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지난 70년대에 있었던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마도 조만간 올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커다란 게 두 개나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다. 그래가지고 이 유가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아마도 잡기가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연준에서는 거의 확실시 금리 내리는 거 올해는 좀 계속해서 미뤄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소프트 랜딩 거의 건너간 것 같다,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나스닥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들이 이렇게 또 중심으로 있는 이 나스닥에서 지금 2% 정도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기술주들이 오늘은 또 어마무시하게 올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중심에는 구글이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구글에서 사상 처음으로 분담금을, 이 디비덴드를 이렇게 또 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을 $70 빌리언 어치 할 것이다. 70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알파벳의 주식이 10% 넘게 이렇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역시 구글 정말 대단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구글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AI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또 투자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로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제 전망이 굉장히 밝다 라고도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은 또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을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 아픈 손가락 이 인텔도 어제는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인텔은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해가지고 한 9%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다고 해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좀 이렇게 또 낮게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인텔이 하고 있는 이 파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파운더리에서는 이 매출이 10% 정도 더 이렇게 또 낮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텔은 오늘 주가가 한 8% 정도 이제 급락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텔은 언제 반전을 해가지고 올라갈지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어제는 이 나스닥,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인 이 스냅 차트 있지 않습니까? SNS 서비스인 스냅 차트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또 좋게 나왔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제 광고 매출이 21% 정도가 이렇게 또 늘었다. 라고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 스냅의 주가는 25% 정도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스냅이라고 해가지고 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이 SNS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냅은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해요. 한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한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좀 나름 신생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심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마크 저커버거를 꺾고 전 세계 부자 순위 3위에 올라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부자 3위고 그리고 마크 저커버거가 전 세계 부자 순위에 4위로 이렇게 또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타의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좀 이제 밝지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메타의 주가는 좀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시총이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크 저커버거의 재산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거에 반해가지고 이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을 그 당시에는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회를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 로봇 택시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 저렴이 전기차도 나올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 이틀 새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17% 정도가 이제 폭등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시총이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이렇게 같이 불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부자 순위가 한순간에 이렇게 또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이 할빙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반감기가 이렇게 또 지나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고조가 되게 따르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어마무시하게 급상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 반감기가 지난 그 상태이면서 그 기대감이 계속 이제 꺾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63,000달러대로 지금 떨어진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빠르게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 현물 ETF 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순유입액, 이 돈 이렇게 들어오는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사상 처음으로 이제 0원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관심을 지금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앞으로 좀 힘든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진짜 앞을 진짜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롤러코스터장을 계속 이렇게 또 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요. 투기죠, 투기. 투기 전혀 하지를 않고 어쨌든 좀 위험한 그런 이제 자산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 감기 기운에서 살짝 벗어나가지고 아직도 감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뉴스 전해드린 거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